안녕하세요. 2년 만에 에듀윌로 다시 돌아온 중개사법 강의하는 송성호입니다. 먼저 36개 공인중개사 시험 치르시느라 오늘 하루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합격하신 분들에게는 축하를, 그리고 안 되신 분들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36회 중개사법은 난이도가 예년에 비해서 작년이죠?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난이도는 중정도로 평가할 수 있고 1년 동안 공부를 하시면 80점은 무난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번부터 맞춰보겠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어렵지 않았죠? 정답만 확인해보면 5번이고요. 소공은 자격증이 있는 직원, 그리고 법인에서 자격증이 있는 임원 또는 사원 포함된다, 그렇게 해야죠. 제외된다, 틀린 거고. 소공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 이사급인 소공, 고용인인 소공. 어렵지 않았고요. 5번 틀렸고. 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해서는 안 된다. 안 되죠. 자격증 양도되어 안 되는 거고, 니은, 자격증 양수되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고. 그럼 디귿, 양도되어를 알선하는 거. 그것도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알선도. 근데 디귿, 알선할 수 있다. 틀린 거죠. 그래서 디귿만 틀렸고, 기억, 니은 맞고 답은 2번. 3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및 등록 결격 사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공은 다른 개공 중개 보조원이 될 수 있다. 안 되는 거죠. 이중 소속. 여기서는 개공, 저기서는 중개 보조원. 두 군데 걸치는 거. 양다리 걸쳐 있는 거. 이중 소속,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어렵지 않았어요. 답은 1번. 주의사항은 4번인데 자본금 3천만 원인 상법상 회사는 등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등록할 수 없다니까 맞잖아. 아끼면 안 되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해야 되니까. 3천만 원이면 등록할 수 없다. 맞는 거고요.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 4번, 인장 등록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역시 답은 1번인데요. 정답만 확인해 보면 개공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면서 동시에 인장 등록을 하이한다. 그건 아니죠.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고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까지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등록 신청과 같이 해야 한다. X. 답은 1번이고 나머지는 별로 문제가 될 게 없고요. 그 다음 5번,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요거는 이제 모니터링. 조금 어려운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기억, 국장은 공공기관의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맞죠? 공공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모니터링 기관 될 수 있다. 협회는 안 되는 거고 작년에 협회가 나왔고 공공기관, 모니터링 기관 될 수 있다. 기억 맞고요. 니은이 틀렸어요. 기본 모니터링은 결과보고서 30일이죠. 수시 모니터링이 15일. 기본 모니터링은 30일. 귀를 본따서 30. 제가 내 귀에 30. 막 노래도 하고 했었는데 이거. 기본 30. 자, 니은이 틀렸어요. 디귿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문제를 풀 때 니은이 숫자가 틀렸으니까 명확히 틀렸죠. 니은이. 그러면 니은이 들어가 있는 걸 제끼시는 거야. 문제를 풀 때. 그럼 이제 1번 제끼고 3번 제끼고 5번 제끼고 니은이 X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 제끼면 답은 2번 아니면 4번. 그런데 기억이 너무 명확히 맞잖아요. 기억이.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거지. 디귿은 생소한 지문이지만 답을 고를 때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제가 박스 형태의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X가 보이면 제껴라. X가 보이면. 니은이 X니까 제끼고선.
그중에서 나머지에서 답을 고르면 어렵지가 않다. 기억이 맞으니까 기억이 들어가 있는 건 4번밖에 없잖아요. 2번 아니면 4번인데 2번은 디귿, 4번은 기억 디귿. 그래서 답은 4번. 모르더라도 박스 형태 문제에서는 답을 고를 수가 있다. X를 제끼면 되니까. 6번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법인이 아닌 계공은 개인들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2대, 1개만 둘 수 있다. 개인들은 분사무소 못 두고 그리고 관할구역 안에는 사무소 1개만, 안에 1개만. 맞죠? 안에는 1명이다. 관할구역 안에 1개만. 안에 1명이잖아 우리. 그러니까 안에는 1개만. 안에는 1명이다. 그런 것들 이제 제가 암기 코드로 해서 쉽게 알려드려요. 기억 맞고요. 니은은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가 안 되죠. 설치하면 임등치 플러스 1년 1천 안 되는 거고. 니은 맞고. 디귿은 너무 쉽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어디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관할관청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처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디귿도 틀린 거고 디귿 틀린 거고 옳은 거 기억 니은. 답은 3번.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박스 형태 문제에서 박스에 3개밖에 없으니까 풀만하단 말이에요. 박스에 3개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7번 명칭, 표시광고 틀린 거 찾는 거예요. 1번 계공 아닌 자는 부동산 중개 명칭 사용해서는 안 되죠. 계공 아닌 자는 맞고요. 2번 계공 아닌 자는 표시광고하면 안 되는 거고 1번, 2번 만약에 위반하면 아닌 자가 이렇게 하면 1년 1천인 거고 제재가. 2번은 부당한 표시광고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 없는데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거. 부당한 표시광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부당한 표시광고는. 4번은 등록관청이 성명 표기 방법을 위반한 간판에 대해서 벽면 이용 간판, 벽에 붙어있는 간판이에요. 등록관청이 철거명할 수 있죠. 그 철거명령 불이행하면 대집행할 수 있는 거고. 4번은 맞고 5번이 틀렸고 아이 너무 쉬웠어요. 4번까지 괜히 읽어봤어. 너무 쉬워. 5번 중개 보존에 관한 사항은 광고할 때 명시하면 안 되죠. 등록번호는 명시해야 되고 중개 보존 관련 사항은 명시하면 안 되고. 5번이 틀렸고 정답은 5번. 8번도 박스 안에 3개밖에 없어요. 법인의 계공이 경업할 수 있는 업무, 할 수 있는 거. 이건 뭐 매년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외우고 있고요. 기억, 상업용 건축물, 상가 분양대행 할 수 있죠. 분양대행은 주택 그리고 상가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니은,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이니까 할 수 있죠. 컨설팅. 디귿, 상업용 건축물 관리대행 할 수 있는 거죠. 역시 관리대행도 주택, 상가에 대해서. 분양대행, 임대관리, 관리대행 이 3가지는 주택 그리고 상가에 대해서. 상업용 건축물이니까 기억도 맞고 디귿도 맞고. 만약에 이거 농업용 건축물 그러면 X, 공업용 건축물 그래도 X. 상가, 주택에 대해서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8번의 답은 5번.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다. 9번 중개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 신고 옳은 거. 1번 출산하는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니까 6개월 초가 부득이한 사유니까 6개월 초가하여 휴업할 수 있죠. 답은 1번. 2번은 뭐가 틀렸죠? 관외 이전이면 이전 후에 가서 신고하는 거죠. 이전 전에 가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사를 가서 그 동네 가서 신고하는 거지. 이사를 갔는데 돌아가서 신고해 그러면 돌아버린다고. 이전 후에 가서 신고해야지. 그 다음 3번은 분사무소만 휴업 폐업 가능한 거니까 틀린 거고. 4번은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하는 게 아니죠. 첨부할 수가 없으니까. 휴업 신고할 때 이미 제출을 해서 재개신고 변경신고할 때는 등록증이 없다. 없는 걸 어떻게 첨부해. 말도 안 되는 거지. 4번도 틀렸고요. 5번은 작년 나오고 또 나왔네. 작년에는 중개업 휴업 폐업 신고서, 사업자 등록 휴업 폐업 신고서
일괄 제출 가능하고 일괄 제출했으면 따로 신고서 제출한 걸로 본다 해서 따로 신고서 제출 안 해도 된다 해서 옳은 거였고 지금은 이건 틀린 거고. 이제 그 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거로 보지 않는다가 아니라 본다고. 그래서 일괄 제출이 허용된다. 휴업 신고, 폐업 신고 마찬가지. 두 장의 신고서를 작성해서 등록관청에 아니면 관할 세무서장에 일괄 제출하면 된다. 그럼 지들끼리 나눠 가지면 우리는 따로 신고서 제출 안 해도 되고. 지금은 제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니까 틀린 거예요. 본다 이렇게 해야지. 어렵지 않았고요. 답은 1번이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은 쉬웠단 말이에요. 풀면서 아마 기분 되게 좋았을 것 같아. 야 오늘 괜찮은데 이렇게. 10번 확인 설명 틀린 거 조금 어려웠어요. 틀린 거. 근데 역시 개정된 게 나오니까 뭐 개정된 것만 확인했어도 답은 고를 수 있다. 틀린 거 찾는 거. 1번 중개 의뢰받고 중개 완성 전에 설명하는 거고요. 2번은 확인설명서 작성은 중개 완성돼서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작성하는 거고 1번은 확인설명, 2번은 확인설명서 작성 3번은 판례죠. 개공이 설명할 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3번도 그렇죠? 또 중요한 거라면 법에 규정이 없어도 설명을 해야 된다. 이건 뭐 몇 년 전에도 나왔던 지문이니까 중요한 거라면 법에 규정이 없어도 설명을 해라. 설명할 때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해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뭐 당연한 거고 4번이 틀렸고요. 자, 공동주택임대차예요.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 중개의 경우만 관리비를 설명해야 된다 그랬죠. 주택임대차 중개만. 주택매매 X, 상가임대차 X. 주택임대차 중개의 경우에 관리비 설명해야 된다. 설명사항이 아니다. 틀린 거고 4번 틀렸고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많이 설명드렸는데 이거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렸잖아. 관리비를 주택임대차에서 설명한다고요. 설명해야 돼. 그럼 적을 때는 어디 적으라고요? 임대차 확인사항이 적는 게 아니라 관리에 관한 사항이 적는다. 우리 거기까지 공부했는데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 이제 내년에는 37회 때는 그게 나올 수 있죠. 관리비 주택임대차에서 설명해야 된다. 근데 적을 때는 어디 적어라? 관리에 관한 사항이 적어라. 임대차 확인사항이 적는 게 아니라. 5번 무상이어도 확인 설명 의무 손해배상 책임은 있는 거니까 5번 맞고 11번 거래계약서 작성 옳은 거 모두 그런 것은 기억 국장은 거래계약서 표준되는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사항. 그렇지만 표준 서식은 공인중개사법에는 없다. 여기까지. 국장이 표준 서식 정해서 사용 권장할 수 있다. 맞는 거고요. 니은 확인 설명 서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적어야죠. 제가 이거 이렇게 외우는데 인권서야. 이거는 작년 나오고 또 나오고 물건 인도일 일시 권리 이전 내용 확인 설명 서교부일자 확인 설명 서교부일자 그 밖에 약정 내용 인권서약 4가지는 거래계약서에 적는 거다. 거래계약서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신고사항이 아닌 거고 인권서약은 거래계약서에 적는 거다. 니은 맞고요. 디귿 너무 쉽죠. 보존기간은 거래계약서 3년이 아니라 5년 확인설명서가 3년 보존 방식은 똑같은데 원본, 사본, 전자문서 셋 중 하나 보존기간이 거래계약서는 5년 3년이 아니라 틀렸고 그래서 옳은 거 찾는 거 답은 3번 기억 니은만 맞으니까 12번 중개계약 설명으로 옳은 거 자, 1번은 뭐가 틀렸냐면 유효기간은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거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2번은 전속중개계약서 3년간 보존 5년이 아니라 아까 거래계약서가 5년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일반 중개계약서는 빵년 보존기간이 없어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5년 틀렸고 3번 중개 의뢰인이 개공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3번이 맞죠. 화살표 방향 중개 의뢰인이 개공에게 요청할 수 있다. 말은 해볼 수 있다고. 요청받은 개공이 거절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이거 말도 못하게 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요청해볼 수는 있다. 입틀막 X. 왜 입을 틀어마고 요청해볼 수는 있는 거지. 3번이 맞고요. 4번
임대차에서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대차에서 공시지가는 공개해야 한다. 틀린 거고. 5번은 도배의 상태 비공개 요청하더라도 공개해야 한다. 아니죠. 비공개 요청 시에는 무조건 비공개. 비공개 시리즈. 비공개 요청 시에 무조건 비공개. 권리자의 주소 성명도 무조건 비공개. 임대차에서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공개 시리즈 세 가지를 정리하고 가셨어야 돼, 시험장에. 근데 뭐 쉬워서 답은 3번이고요. 옳은 거 찾는 것도 어렵지 않았단 말이에요. 틀린 거 찾는 건 너무 쉽고. 13번 중개보수 설명 틀린 거. 1번은 주택이죠? 조례가 있네? 맞고. 2번은 주택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에 맞고. 주택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이니까 주택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맞고. 3번도 제가 이거 모의고사나 이런데 몇 번 내서 아마 처음 보는 지문은 아닐 거예요. 주택 외일 때는 이런 게 없다고. 조례가 없다. 조례가. 주택 외인데 지금 조례가 나오면 바로 X지. 주택 외는. 주택 외인데 사무소 소지지 시도 조례 아니라니까요. 주택 외는 조례가 없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낚이면 안 되고. 주택일 때 그런 거지. 주택이랑 실비는 조례가 있고 그 조례가 사무소 소지지 시도 조례. 조례가 있는 거는. 주택 외는 조례 자체가 없다. 4번 동일 중개 대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그러면 점유 계정, 매매에 대해서만 맞고요. 5번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뭐가 키워드? 총대금. 총대금은 맞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총대금은 판례가 쓰는 표현이니까 판례가 쓰는 표현. 얘는 맞는 거다. 이게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 세 가지 더한 거를 총대금 이렇게 부른다고요. 뭐는 안 되는 거다? 총분양가. 뭐 총이라고 나왔을 때 제가 잘 뭐라 그랬잖아요. 총분양가는 X고 총대금은 맞는 거. 총대금. 5번 낚이면 안 된다. 총대금, 총대금. 이건 맞는 거다. 판례 표현. 거기 문제에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면 되어 있잖아. 판례대로. 총대금은 맞는 거. 답은 3번. 아마 5번 하신 분들은 실수하신 걸 거야. 그렇죠? 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 14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 지정,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부동산 거래 정보망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보처리기사 2명 이상이 아니라 1명 이상, 공인중개사도 1명 이상,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2명 이상 틀렸고. 디귿, 국장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설치 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다. 1년 이내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임의적 지정 취소 맞고. 디귿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장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에 자격증 4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포함되죠.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직원으로 고용을 해야 되고 자격증 4번 제출해야 되고, 자격증 4번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등록관청을 찾아갔을 때 등록관청. 그게 이제 등록 신청하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소공 고용 신고하는 거 세 가지 경우에는 자격증 4번을 제출하지 않는다. 지정 신청할 때는 자격증 4번 제출한다. 국장 찾아갔잖아. 국장에게. 맞는 거고요.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고. 어렵지 않았고. 15번 개공 등 금지 행위. 개공 등 금지 행위는 개공부터 중개 보조원까지만 적용되는 거. 중개 의뢰인은 적용 안 되는 거고. 33조 1항 2항은 중개 의뢰인도 적용되잖아요. 누구든지 적용되니까. 그게 아니라 1항 개공 등 금지 행위 1항이다. 1항. 그러면 기억 중개대상물 매매업으로 1년 1천 금지 행위고요. 니은은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행위하는 거 알면서 중개의뢰 받거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거 이거 협력행위 금지행위고요. 1년 1천 금지행위. 디귿은 뭐가 키워드? 두 번째 줄에 꾸미는 거, 조작하는 거,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거. 얘는 3년 3천 금지행위. 그래서 전부 다 1항의 금지행위다. 개공 등 금지행위.
33조 1항이 금지행위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책에도 그려서 막 설명하고 해고 했는데 그걸 제가 시험 보기 전날에 꼭 확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다 맞췄을 거야 이거. 16번. 자격을 취소 하이한한 경우가 아닌 거. 이게 너무 쉬우니까 이것도 그냥 정답만 확인해 볼게요. 답은 4번. 벌금은 아니잖아. 벌금은 이건 아니다. 징역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이지. 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 선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벌금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니까 자격 취소 아니라고. 벌금은 쉬운 거고. 답은 4번이고요. 17번. 시도지사가 소공,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 자격 정지. 제가 자격 정지는 문제가 나오면 안 외웠어도 그냥 풀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격 정지 6개월인 거를 외우고 있잖아요. 자격 정지 6개월인 거. 이중 소속, 이중 계약서, 금지행위, 이중 금지. 6글자니까 6개월. 자격 정지는 6개월 아니면 3개월이고 6개월짜리 3가지. 이거는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외우거라 그랬고, 그럼 보세요 이제. 자, 기억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거 금지행위죠. 금지행위. 자격 정지 6개월인 거고, 자격 정지 6개월. 니은은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죠. 금지행위. 자격 정지 6개월인 거고. 디귿은 하나의 거래계약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이중계약서잖아.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인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자격정지 6개월이다. 6개월 자격정지. 답은 모두다. 이것도 어렵지 않았다. 자격정지 6개월인 거를 우리가 외우고 시험장에 가니까. 그 다음 18번. 개공의 행위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 등록 취소 사유. 자, 절등친 거. 기억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등록증을 대여했네. 아이 등록증 양도대여는 절등친 건 너무 쉽다. 등록 취소 하이한다. 자격증 양도대여는 자격 취소고 지금은 등록증 양도대여니까 절등치가 맞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 구분하고 공부했죠. 지금은 등록증 대여니까 절등치. 기억 맞고. 니은은 상습범 최근 1년 이내. 그러면 2회 이상 그러면 2회. 업무 정지를 2번 받은 거예요. 2회 이상이 2회. 우리가 2회 이상이다 그러면 제가 이거 해석을 할 때 그냥 2회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2회. 그러니까 업무 정지를 2번 받은 상태에서 다시 업무 정지. 세 번째 업무 정지가 되면 절등치잖아요. 또 마지막 위반이 업무 정지고. 삼진 아웃. 업무 정지. 세 번째 업무 정지면 절등치. 등록 취소 하이한다. 니은도 절등치. 디귿은 서니까 정지, 업무 정지. 업무 정지는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존속중개계약 서니까 정지, 업무 정지. 서 하면 정지해야죠. 업무 정지다. 그래서 디귿은 X고 기억 니은만. 답은 2번. 작년에는 뭐가 나왔냐면 확인설명서가 나왔죠. 작년에는. 확인설명서, 서니까 정지, 업무 정지. 등록 취소하는 게 아니라 존속중개계약 서니까 정지, 업무 정지. 서 하면 정지, 업무 정지. 19번. 협회 공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협회 1번. 협회는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제사업하고자 하는 때 공제규정 제정해야 한다. 공제규정 제정해서 승인받아야죠. 누구 승인? 국장 승인. 그러니까 1번도 맞고 2번도 맞는 거예요. 공제규정 제정해서 국장 승인받아라. 1번을 처음 봤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 틀린 거는 답이 손 들고 있으니까. 그 다음 1번 맞고 2번 맞고 3번. 요거 제가 공제사업은 좀 넓게 보라 그랬잖아요. 보험사업인데 공제사업은 보험사업 그리고 관련 부대 업무 포함해서 넓게 봐라. 공제사업은 그렇게 했던 거. 그러니까 관련 부대 업무도 포함이 된다. 관련 부대 업무도 됐고. 그 다음 4번 공제사업 범위, 공제계약 내용, 공제금, 공제료 이런 것들이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것들이죠. 맞는 거고. 근데 이거 뭐 진짜 너무 쉬워. 5번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공제료 수익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x, 100분의 10 이상. 이것도 모르면 제가 분수도 모르는 거라 그랬잖아. 분수. 100분의 10 이상. 답은 5번. 20번도 행정수수료도 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우리가 6가지를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시험 보는 거, 등록 신청하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그 3가지고 나머지 3가지는 재교부 신청인 거고 그렇게 6가지 빼고는 전부 다 공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4번. 인장 등록, 변경 등록, 수수료 납부하지 않는다. 수수료 납부하는 건 6가지밖에 없다. 그중에 3가지만 외우면 되는 거. 시험 봐서 붙으면 중개업 하려고 등록 신청하고 돈 벌면 지점 두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나머지 3가지는 재교부 신청이니까. 21번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이죠. 그러니까 포상금 문제가 나오면 시즌 1인지 제가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시즌 2인지 공인중개사법 시즌 1, 부동산거래 신고대행법 시즌 2, 공인중개사법 시즌 1, 지금 시즌 1 공인중개사법 이거예요. 기억, 포상금은 누가 주죠? 등록관청이, 국장이 주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국장에게 포상금 달라고 신청하면 안 준다고요. 등록관청. 국장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틀렸다고. 등록관청. 시장구수구청장이 주는 거다. 니은은 포상금은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게 그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제기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요. 공소제기만 준다. 아니잖아.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법조문에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한 경우에 하나요. 이렇게 돼 있다고. 니은 틀렸고 디귿은 포상금 한 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맞죠? 디귿만 맞고 답은 2번. 어렵지 않았네요. 지금 박스에 4개짜리도 없어. 지금까지 박스 문제에서 다 3개잖아요. 박스 안에 3개밖에 없다는 건 문제가 쉽다는 거예요. 특히 공인중개사법은 어렵지가 않네요. 뒤에 이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신법에서 좀 어려운 게 있었죠. 부신법에서. 22번 신고센터도 제가 나올 거라고 했었죠. 작년에 교란행위가 나왔고 그거는 이제 신고센터를 내기 위한 포섭이다. 포섭. 그러니까 작년에 교란행위. 그 교란행위를 신고센터에 신고하니까 이제 신고센터. 그럼 기억. 국장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국장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맞는 거고. 그리고 신고센터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그렇게 해야지. 한국부동산원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문제 내는 거잖아요. 시험 문제. 이건 낚이면 안 되고 쉬운 거고 이것도. 그 다음 누구든지 교란행위를 신고하는 거죠. 교란행위를. 일반 국민들이 교란행위를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누구든지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맞는 거고. 답은 그래서 옳은 거 찾는 거 기억, 디귿 해서 3번.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 23번도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 거 쉬웠어요. 1번은 다른 사람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대여받은 사람은 1년 1천이죠. 양수 대여받은 사람 1년 1천. 2번은 무등록 중개업 3년 3천. 3번은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나 유사명칭 사용하면 1년 1천. 이 아닌 자 시리즈는 다 1년 1천이에요. 개공 아닌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 1년 1천. 4번도 1년 1천이죠. 개공 아닌 자가 표시광고 1년 1천. 아닌 자 시리즈는 다 1년 1천. 답은 5번. 개공이 확인 설명을 똑바로 못한 거.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으면 개공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 만약에 주어가 개공이 아니라 소공이었으면요. 자격정지잖아. 그러니까 나올 만한 거죠. 제가 이건 잘 보시라 그랬죠. 주어를. 개공인지 소공인지. 개공이 확인 설명을 똑바로 못했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공이었으면 자격정지. 지금 개공이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답은 5번. 이제 24번. 부동산거래 신고대행 한 법, 부신법이에요. 옳은 거. 자, 좀 어려웠는데 제가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제일 쉬운 거라 그랬어요. 답은 1번인데 제가 이거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일단 계약이 매매나 공급 계약이 아니다. 매매나 공급 계약이 아니면 제끼는 거예요. 증여 바로 X, 임대차 바로 X. 근데 지금 공급 계약이에요. 공급 계약. 그럼 제끼는 거 아니죠? 자, 그러면 공급이란 말이 보이면 제가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이 공급이란 말이 보이면 법 8개가 다 된다 그랬어. 공급이란 말이 보이면. 입주는 정비법 2가지만 되고 입주는. 공급은 8개가 다 되고 8개 법 속에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거 되는 거지. 공급기야, 공급이고 8개 법 속에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들어가 있으니까 답은 1번. 1번 찍고 그냥 끝냈어야 돼. 근데 보세요 이제. 아마 답을 4번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4번은 낚이는 거야. 매수인은 신고인이 신고서를 제출한 때 거민 의제가 아니라 신고서만 지금 제출했잖아요. 신고 필증을 발급받아야지.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때 거민 의제예요. 신고서를 제출한 때 거민 의제가 아니라. 야, 치사하다. 치사빤스 똥빤스다 이거. 신고서를 제출한 때가 아니라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4번 틀린 거고 답은 1번. 아마 4번으로 하신 분들은 낚이신 거다. 낚이면 안 되고. 그 다음 25번은 킬러 문항. 킬러 문항. 자, 답은 3번인데 법인일 때는 법인 현황이 신고 사항이에요. 법인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돼. 법인 신고서를 법인 현황을 적어서. 다만 공급 계약일 때는 그게 제외예요. 그게 법에 구석탱이 조그맣게 써 있어. 야, 그걸 치사하게 이렇게 문제로 한 문제로. 그러니까 지금 25번 문제가 두 번째 줄에 5억 원인 주택의 공급 계약이잖아. 공급 계약. 공급 계약이니까 그때는 법인 신고서 제출하는 게 아니다. 공급 계약은 제외, 신고 사항에서 제외 이렇게 돼 있거든. 킬러 문항이고 근데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이거 어떻게 맞추셨어요? 그랬더니만 5억이 왠지 6억이 안 되니까 5억밖에 안 되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5억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갖고 이렇게 했대. 잘하셨어. 답만 맞추면 돼. 답만. 지금 뭐 내가 이걸 왜 맞췄나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답만 맞추면 되는 거지. 답만. 그래서 이 5억이니까 6억 미만이니까 이건 아닐 거 해서 답을 3번 했는데 과정은 틀렸지만 답은 맞다. 잘하셨어요. 그 다음 26번 어려운 문제죠. 이것도 부신법에서 징역, 벌금, 징역이나 벌금, 행정, 형벌 아닌 거 찾는 거예요. 답은 1번인데 자, 부당이득 목적은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낚일 수 있어. 부당이득 목적이 있었을 때 1년 1천인 건 부당이득 목적일 때 1년 1천인 거는 계약 체결 안 됐는데 된 것처럼 거짓 신고, 해지 등이 안 됐는데 된 것처럼 거짓 신고. 그때 부당이득 목적이 있으면 1년 1천. 지금 그거 아니잖아. 1번 지문은. 계약 체결 안 됐는데 된 것처럼 거짓 신고, 해지 등이 안 됐는데 된 것처럼 거짓 신고 그거 아니잖아요. 조장이잖아, 조장. 그냥 500만 원 이하 과태료지. 요구 조장 방조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과태료다. 과태료. 좀 치사했어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목적 보고선 쓱 낚이면 안 된다. 부당 목적이 있을 때 잘 봐야죠. 계약 체결 안 됐는데 된 것처럼 거짓 신고, 해지 등이 안 됐는데 된 것처럼 거짓 신고는 1년 1천이지만 지금은 조장이었다. 조장. 저도 26번 낚일 뻔했다고. 저도 이제 풀면서 여러분도 좀 낚이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뒤에 갈수록 앞에 공인중개사법은 쉬웠어. 뒤에 갈수록 함정도 많고 문제가 어렵단 말이에요. 부신법, 중개실무. 근데 중개실무는 올해 좀 쉬웠잖아요. 중개실무는. 부신법이 어려웠지. 27번 부신법, 검증, 조치, 틀린 거니까 이제 잘 몰라도 답을 고를 수 있을 거예요. 1번은 신고관청으로부터 신고 내역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과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죠. 신고관청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를 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런 거고 2번은 신고관청이 행정기관장에게 거기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정지 이런 관련 자료 요청할 수 있겠죠? 아니 잘 몰라도 뭐 그럴 것 같아. 그렇게 하고 그다음 3번 요거는 제가 이제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국장이 신고 내용 조사할 수 있다. 직접 아니면 신고관청과 공동을 할 수 있다. 원래 안 됐는데 개정되면서 할 수 있다.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1번과 3번은 쉬웠어요. 2번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2번은 처음 보는 지문이고 근데 이제 4번 보세요. 군수구청장 신고관청이잖아. 신고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이잖아요. 신고관청이 신고 내용 조사하고 그걸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국장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국장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직접 직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신고관청이 시도지사에게 단계가 있으니까 시도지사가 국장에게 이렇게 제가 이걸 뭐라 그랬어요? 보고하고 보고한다 그래서 줄줄이 보고라고 했잖아. 줄줄이 보고. 다만 시도지사가 국장에게 보고할 때는 매월 1회 한 달에 한 번만 보고해라. 이렇게 직접 이렇게 보고하는 거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줄줄이 보고 줄줄이로 단계가 있으니까 4번 틀렸고 답은 4번. 5번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요구할 수 있죠. 신고 내용 조사에서는 자료를 잘 봐라.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 그렇게 그런 것들. 답은 4번이었고 28번 부신법 토지 이용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기억은 이용 의무 기간이니까 2년 이렇게 해줘.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도 2년. 4년은 사업 시행 이런 말이 보일 때 사업 시행 4년. 현상 보존은 5년. 사업 시행 현상 보존이 아니면 2년. 2년. 지금 사업 시행 이런 말이 안 보이는데 4년 말도 안 되는 거지. X. 니은은 이용무 기간 내에만 부과할 수 있는 거죠. 이용무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가 없는 거고. 틀렸고. 기억 틀렸고 니은 틀렸고. 디귿은 여러 번 나온 거. 이행명령을 이행을 하면 전에 부과한 거는 징수. 새로운 거는 중지. 새로운 것만 중지. 이미 부과된 건 징수 하이한다. 맞죠? 이행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건 징수하라고. 새로운 것만 중지하고. 이행명령을 이행했을 때. 그래서 디귿만 맞으니까 답은 2번.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신법이 녹록치가 않다. 그 다음 29번 부신법이고 A광역시 B구에 소지한 X토지 광역시 수도권 등이죠. 광역시는. 그러면 이제 1번 X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게 아닌 거고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나 공급 계약만 매매나 공급 계약이 아니면 바로 X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맞고 2번은 X토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하는 경우에 신고관청은 B구청장 맞죠?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관청 지금 X토지가 B구에 있으니까 B구청장 이거 A광역시장 찾아가면 안 된다고. 시장은 구가 없는 시장 구청장은 다 되고 그런 개념. 그래서 B구청장 잘 되어 있고요. 3번은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그러면 전자계약 전자계약 체결하면 신고 의제가 된다. 신고서 제출한 거로 본다. 맞고 4번 작년에 이어서 변경신고가 또 나왔네요. 변경신고는 변경되면 하는 건데 언제? 등기신청 전에. 등기신청 전에 할 수 있는 거지 등기신청 후 세 번째 줄에 그게 틀린 거지. 이것도. 그 다음 5번은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매매계약서를 개공이 작성교부 중개거래 중개거래죠. 개공이 매매계약서 작성교부니까 중개거래일 때는 개공이 신고하는 거고 개공 인적사항 신고사항이 된다. 중개거래일 때는 만약에 직거래다 그러면 개공 관련된 건 신고사항이 아닌데 지금은 중개거래니까 개공이 매매계약서 작성교부 중개거래니까 개공 인적사항 신고사항이다. 맞고요. 답은 4번이었고 얘도 좀 생소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렵진 않았다.
30번 주택임대차 신고고요. 액수주택 그리고 보증금 1억. 1번 액수주택이 경상북도에 있대요. 경상북도. 그럼 잘 봐야죠 이제. 만약에 시다. 그러면 무조건 신고 지역이에요. 근데 구는 경상도에 있는 구는 신고 지역이 아니라고. 구는 광역시 경기도군으로 한정하니까. 좀 경상북도잖아. 경상북도에 있는 시다. 그럼 신고하는 거예요. 군이다. 신고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고해야 한다. 틀린 거지. 구는 광역시 경기도군으로 한정한다. 2번 갱신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하는 게 아니죠.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금액 그대로 기간 연장. 신고하지 않는다. 작년이 이어 또 나왔고 작년 나왔고 올해 또 나오고. 3번은 갑이 주택임대차 신고를 거부해서 단독 신고한대요. 거부하면 단독 신고하는 거죠. 단독 신고할 때 방문 신고하는 거잖아요. 거부하면 방문 신고를 하니까 그럼 마찬가지. 거부했을 때는 공동 신고가 안 되고, 그죠? 단독 신고. 그때는 방문 신고로 신분증명서는 보여줘야지. 신분증명서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한다. 맞잖아. 방문 신고니까 그때는 신분증명서 보여주는 거. 3번이 맞고요. 4번은 감액도 신고해야죠. 감액도. 증액도 신고, 감액도 신고. 감액된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틀린 거고. 5번은 낚이면 안 되지. 답을 또 5번 하신 분들이 있어. 실수해서. 바뀌었잖아.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 신고가 의제가 되는 거다. 의제 규정은 화살표 방향. 주택임대차 신고했더니 전입신고 의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 신고가 의제가 된다. 의제 규정은 화살표 방향을 잘 봐라. 그 다음 31번 쉬운 거죠. 외국인 취득 특례고 6개월, 신고기간이 6개월이 아닌 거. 계약일 때는 60일, 계약이 아니면 6개월이잖아요. 그러면 계약인 거 찾으면 되네. 2번 증여. 증여는 계약이니까 60일. 나머지는 계약 외니까 6개월. 외국인 취득 특례에서는 계약인지 계약이 아닌지 봐야죠. 계약일 때 60일, 계약이 아니면 6개월. 2번 증여는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60일, 6개월이 아니라. 답은 2번. 쉬웠고요. 그 다음 32번 분묘기지권도 세상 쉬웠어. 틀린 거. 답은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 범위 내 기존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도 포함된다. X. 기존 분묘 그대로 두고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게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에 미치지만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거 안 된다. 합장도 안 된다. 원칙적으로 이장도 안 된다. 기존 분묘 그대로 두고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건 틀리시면 없을 거예요. 점수 주려고 낸 거고. 자, 33번도 작년에 개정돼서 제가 이거 올해 나올 거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외우라고. 임대차 확인 사항에는 6가지를 적어요. 6가지를. 제가 이거 암기 코드로 해서 외우라 그랬잖아. 부채 전체를 변제하지 않으면 등신했던 거. 부채 전체를 변제하지 않으면 등신. 못 외우면 우리가 등신했던 거.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된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 체납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최우선 변제, 민간임대 등록 여부,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 그러니까 기억, 체납정보, 니은, 민간임대 등록 여부 등. 디귿, X. 디귿은 임대차 확인 사항이 아니라 현장 안내는 이거는 세부 확인 사항이죠. 세부 확인 사항. 부채 전체를 변제하자면 등신. 이게 임대차 확인 사항이 적는 거고. 그리고 리을은 계약 갱신 요건 행사 여부고. 아마 이거 맞췄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외웠으면 틀리는 거지. 근데 제가 외우라고 했잖아. 그리고 이제 암기 코드까지 제가 만들어 드린 거. 부채 전체를 변제하지 않으면 등신. 못 외우면, 외우지 못하면 우리가 등신 해서 외웠다 이거 우리가. 34번도 아유 세상 쉬운 거. 지금 면적을 잘 봐라.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럼 이거 뭐다? 주거용 오피스텔. 나머지 볼 필요도 없다고. 면적만 보라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면 조례 없다고. 조례 없다. 요일 외우고 있어야죠. 오피스텔 0점.
5%, 오피스텔 0.5%, 임대차 0.4%. 답은 2번. 오피스텔 0.5%, 임대차 0.4%. 쉬웠고요. 작년에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진짜 강하게 이의제기하고 난리를 쳤더니 올해 이런 좋은 결과가. 출제위원들도 각성하고 그래 중개사법인데 중개사법에서 문제 어렵게 내고 그렇게 해야지 왜 민법 문제를 내고 막 그렇게 그거는 아니라고. 그거는 작년 문제는 좀 이상했다. 이게 정상적인 거죠. 예. 물론 제가 문제가 난이도가 중이라고 평가를 했고 그런 거는 공부를 하신 분들만 그런 거지. 공부만 하신 분들은 80 정도는 맞는 거고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당연히 80을 맞기가 쉽지 않죠. 공부를 1년 동안 꾸준히 하시면 80점은 그냥 맞는 거고 공부가 또 이제 잘 안 돼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고. 저희 에듀이를 믿고 1년 동안 그냥 쭉 따라오시면 중개사법은 저랑 임성정 교수님 둘이서 책임지고 여러분 80점 맞게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만 걱정하고 있는 건가? 좀 그런 거 할 때 아니죠? 35번. 35번 맞나요? 그렇죠? 35번. 뜬금없이 34번에 중개보수가 있으니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 중개보수는 좀 앞에 있어야지 갑자기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 35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틀린 거고요. 얘도 쉬웠어요. 1번은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니까 할 수 있죠. 매수신청, 매수신고, 입찰 이런 말이 보이면 할 수 있는 거고 매수신고 할 수 있는 거다. 2번은 소공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안 되는 거고 소공 X, 부칙상계공도 X, 부칙상계공도 그냥 공인중개사도 중개업하지 않는 그냥 공인중개사도 X. 그 세 가지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고요.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인 계공, 법인인 계공 둘만. 할 수 없는 사람 3명. 소공 X, 부칙상계공 X, 그냥 공인중개사 X. 그렇게요. 2번은 3번이죠. 3번이 정답. 틀린 거. 작년 나오고 또 나왔네. 작년에도 사건 카드 3년 X, 확인 설명서 4번, 철에서 3년 X, 3년 3년이 아니라 5년 5년이라고. 사건 카드 5년, 확인 설명서 4번, 철에서 5년, 철에서 호치케스로 찍어서 호치케스. 사건 카드 5년, 확인 설명서 4번, 철에서 5년. 3년이 아니라. 4번은 영수증 있죠? 매수신청 대리보수 영수증이 있고 영수증 작성 교부해야 돼요. 중개보수는 영수증이 없지만 매수신청 대리보수는 영수증이 있다. 4번 맞고 5번은 중개업을 그만둬서 취소가 된 건 잘못한 게 아니니까 3년간 결격 사유가 아니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많이 했었고 기출문제도 많이 나왔던 거고 취소가 되면 3년간 결격 사유지만 이건 잘못한 게 아니잖아. 중개업을 그만뒀더니 취소가 된 건 잘못한 게 아니니까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3년이 안 지나도 다시 할 수 있다. 맞고 너무 쉬웠고요. 답은 3번이었고 36번 경매도 어렵지 않았어요. 작년에 경매 문제 굉장히 어려웠잖아. 올해는 괜찮게. 기출지문 다 기출지문. 1번 등기된 임차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경매에서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선순위, 후순위? 후순위. 대항할 수 없다. 후순위. 저당권 밑에 있대요. 그럼 경매로 소멸되지 않는다. 틀렸네. 소멸한다. 선순위면 인수, 후순위면 소멸. 대항할 수 없다. 후순위, 소멸. 1번 틀렸고 답은 1번. 2번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안 해도 권리분석 취득할선을 할 수 있잖아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경매대상 대리할 때 경매대상 대리 작년에도 이거 한 문제가 나왔었죠. 경매대상 대리 이때만 등록을 하는 거다. 대리할 때만. 지금은 경매대상인데 대리가 아니라 권리분석 취득할선이잖아. 그럼 등록 필요 없다고. 등록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다. 3번은 차순위 매수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에서 보증을 뺀 거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넘지 않을 때만 X, 넘을 때만. 맞고요. 제가 이건 뭐 매년 나오는 질문이 알고 있고 4번은 인도명령은 6개월 이내 인도명령 6개월 지나면 명도소송 맞고
5번은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얘 때문에 지금 얘가 돈을 안 내서 경매를 다시 하니까 참여도 안 되고 보증금도 달라고 할 수 없고, 얘가 돈을 안 냈기 때문에 경매를 다시 하는 게 재매각이다. 그럼 이 전 매수인은 다시 참여가 안 되는 거고 보증금도 떼이는 거고. 그 다음 37번 킬러 문항이에요. 37번도 틀리라고 낸 거야. 틀리라고. 저도 처음 본 지문인데 뭐 여러분 당연히 처음 봤고, 제가 민법 교수님들에게 여쭤봐도 이런 거는 그냥 틀리라고 낸 거다. 자, 근데 틀리라고 낸 건데 저는 그냥 풀었어. 저도 처음 보는 지문인데 저는 풀었다고요. 자, 저는 37번에 니은이 X인 거를 알고 있었어요. 니은은 이건 제가 제 뭐 요약서나 이런 데 다 적어놨거든요. 자, 과징금은 누구만 받는다? 과징금? 신탁자. 수탁자는 3년 1억 끝. 수탁자가 과징금 부과 대상 아니라고. 수탁자는 3년 1억 끝. 신탁자가 걸리면 작살난다 그랬잖아요. 신탁자가 5년 2억의 과징금의 이행강제금이 신탁자가. 수탁자는 3년 1억 끝. 과징금 안 받는다고. 그거를 알고 있으면 수탁자가 과징금을 받는다. 이건 아니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니은이 X니까 니은 들어가 있는 거 어떻게 제끼라고요. 그러면 3번 제끼고 4번 제끼고 5번 제끼요.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야. 그럼 이제 그래도 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아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기억은 느낌상으로 봐도 3천만 원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자는 3천만 원 전부에 대해서 물납할 수 있다. 물건으로 대신 내겠대. 이행강제금인데 얘가 이행을 안 해서 지금 이행하라고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물건으로 내겠대. 이행강제금 1차 10%, 2차 20%. 그러니까 이 물납하는 게 이행강제금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 과징금엔 있지만. 이행강제금은 1차 10%, 2차 20%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X인 거야. 답은 그래서 2번. 어렵다. 킬러 문항. 그러니까 이제 문제 푸는 요령까지 조금 있으신 분은 몰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쉽지 않았다. 저도 모르는 지문인데 저는 풀었다고요. 이건 이제 박스 형태 문제는 항상 제가 하는 것처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론만 잘한다고 해서 아니 그냥 오지선다 문제만 잘 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문제는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을 몰라야지. 그러면 가장 확률을 높여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확률을. 그러면 X가 되는 건 제끼고 나머지에서 그렇게요. 이런 것도 다 연습했던 건데. 그래도 뭐 틀렸어도 그래도 뭐 대세인 지장이 없다. 틀리라고 낸 문제는 틀려도 된다 그랬어. 실수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실수를 줄이는 게. 38번 상위법이죠. 옳은 거. 1번은 증액이 있은 후 증액 청구예요. 1년 이내 다시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감액 청구가 제한이었고 증액 청구는 5% 초과 금지고 1년 이내 다시 못하는 거고 증액 청구는 틀렸고 2번은 반대 의무의 이행이 제공이 집행개시 요건이 아니죠. 한다가 아니라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야지. 이거 민법에서 나왔던 거지. 이게 집행개시 요건을 한다 X 하지 않는다. 집에 살면서 경매 신청된다 그렇게 하는 거고 3번은 상인법이니까 5년이 아니라 10년이죠. 상인법이니까. 아까 1번 지문 상인법도 똑같아요. 상인법도 증액 청구는 제한이 있고 감액 청구가 제한이 없는 거고 2번도 주인법 상인법 공통이고 1번, 2번은 주인법 상인법 공통이잖아. 그죠? 3번은 이제 상인법이니까 주인법은 1회 한 번만. 주인법 1회. 그리고 상인법은 10년. 제가 주인법 상인법에서 뭐만 보라 그랬냐면 시간이 없으면 묵시적갱신, 계약갱신 요건 그것만 보라 그랬어요. 또 도저히 그것도 시간이 없어. 그러면 계약갱신 요건만 보라 그랬어요. 나오니까. 거의 매년 나오니까. 4번 너무 쉽죠? 상인법이니까 3기 참여 연체했을 때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계약 해지는 현재 연체하고 있어야 되고 갱신 요구를 거절할 때는 연체한 사실만 있어도 되고 계약 해지는 현재 연체하고 있어야 되고 4번이 맞고 답은 4번이고요. 5번은
자, 폐업으로 인해서 임차인에게 해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고를 받은 날 그날부터 즉시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라 3개월 후에 해지 통지하면 3개월 후에 그렇게 해야죠. 답은 4번이었고 뭐 5번까지 읽을 필요도 없었어요. 답은 4번. 39번 장사법도 맡기면 안 돼요. 이거 제가 모의고사에 문제 내고 했었어. 이거 저한테 막 욕하고 하신 분들도 있었어. 이거 너무 이렇게 나올까 하면서 막 저한테 나오잖아 이거. 보세요. 1번 개인묘지 30초가 금지 30 이하 맞고요. 답은 2번 상법상 회사는 안 된다고. 재단법인이 하나인다. 재단법인. 사단법인도 안 된다. 답은 2번. 상법상 회사는 영리 목적인데 상식적으로 묘지 사업이 영리 사업이다. 말도 안 되는 거지. 비영리해야지. 그래서 재단법인. 자, 3번은 잘 보세요. 가족묘지를 만들 때는 허가야. 근데 지금 가족묘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설치하는 게 아니라 가족묘지 뭐 했어요? 매장한 자, 매장. 매장한 자가 주어. 시신을 묻었잖아. 매장한 자는 뭐 해라? 신고해라. 이거 맞는 거죠. 제가 이거 법인묘지로 해서 문제 냈었죠. 제 요약서에도 있고 하는 거. 이거 법인묘지에 매장한 자 신고한다. 맞다고. 법인묘지를 만들 때는 허가, 만들어져 있는 그 법인묘지에 매장했다. 신고. 가족묘지를 만들 때는 허가, 만들어져 있는 가족묘지에 매장했다. 신고. 주어가 매장한 자잖아. 매장한 자. 신고. 치사한 거 아니었다. 아니, 치사하긴 했어. 그렇지만 답이 너무 쉽잖아요. 답이. 2번이었고 어렵지 않았고요. 마지막 40번 주임법도 어렵지 않았어요. 옳은 거고 기억은 임대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임차인의 계약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죠. 당연히. 아니,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걸 거절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게 더 웃기는 거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틀린 거고요. 니은은 주임법에서 계약 개시 요건은 1회, 2회가 아니라 1회, 1회. 아까 상위법은 10년, 주임법은 1회. 틀렸고, 2회 틀렸고. 디귿,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 선순위, 후순위? 저당권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대항력이 없대. 밑에. 후순위.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 후순위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 맞잖아요. 대항력이 없다. 후순위. 경매로 소멸한다. 맞다. 디귿만 맞다. 답은 2번. 자, 최근 문제 중에서 중개사법 문제 중에서 올해가 좀 쉬웠고요. 그리고 가장 괜찮았어. 뭐 딱히 뭔가 이의 제기할 것도 없고 문제가 정말 너무 깔끔했어요. 이렇게만 나와주면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 작년처럼 그렇게 중개사법에서 민법 문제를 막 대거 내서 우리 막 억지로 떨어뜨리고 그런 게 어딨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자, 아마 그래서 1년 동안 공부하셨으면 중개사법 때문에 크게 낭패는 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비슷하길 바라고. 자, 일단 이렇게 해설 강의를 마치고요. 제가 2년 만에 다시 에듀윌로 돌아왔는데 에듀윌에서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시험 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심신이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 오늘 푹 쉬시고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힘내시라고 박수 쳐드리면서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